빈맥의 진단 및 치료. 빈맥은 경미한 빈맥부터 위험한 빈맥까지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빈맥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맥이 가능하며 각각 빈맥이 발생하는 기전과 전개적인 요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및 이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빈맥 중에는 증상이 발생한 순간에 12유도 심전도만 확인하면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보다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거나 보다 자세하고 침습적인 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또한 원인에 따라 달라서 단순히 지켜볼 수 있는 경우,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 더 나아가 심장에 카테터를 넣어서 빈맥의 원인을 보조파열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맥 진단과 치료의 전체적인 결과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맥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빈맥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빈맥의 진단. 빈맥이 의심되는 환자를 접근하는 가장 기본은 병력 청취와 심전도입니다.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는 것입니다. 심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 현상을 심장 밖 가슴 표면에서 기록해 부정맥을 진단하는 검사법으로 부정맥뿐 아니라 협심증,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 등 심장병을 진단하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심전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피파와 QRS파의 존재, 빈도, 형태, 그리고 규칙성, 심방과 심실 활동 사이의 연관관계, 동율동과 빈맥 동안 QRS파 형태의 비교, 빈맥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치료적 수기나 약제에 대한 반응 확인 등입니다. 부정맥 환자에서 시행하는 12유도 심전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지에 3개의 유도와 1개의 기존 전극을 부착하고 흉곽에 심장의 둘레를 따라 6개의 전극을 부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단순히 환자의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12방향에서 심장의 전개활동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빈맥 때 12유도 심전도 모양과 동율동 때의 12유도 심전도를 비교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부정맥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가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상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아니면 휴식 시 한 번의 심전도만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발작성인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시 바로 심전도를 찍기가 어려워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부정맥 환자들 중에는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너무 괴로워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지만 병원에 가는 동안 증상이 사라져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와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부되거나 증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맥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심전도가 가장 정확한 진단 수단이라는 것과 증상 발생 시 바로 12유도 심전도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여 심전도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활동 심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할 때 한 차례 시행하는 심전도로는 환자가 평소에 경험하는 부정맥을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상이 병원 방문 중에 호전되는 경우 진단적인 심전도를 얻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심전도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에서 48시간, 7일 보행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환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극을 사지에 부착하지 않고 주로 몸통에 5개 혹은 7개의 전극을 부착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는 검사 기간 동안 본인이 느낀 증상과 시간을 기록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역시 증상과 부정맥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활동 심전도 외에도 휴대용 심전도를 통해서 심전도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거나 휴대하면서 증상이 있을 시에 기록을 함으로써 진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심전도로 발작 심실상성 빈맥이 진단된 경우와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 동리듬을 보이는 경우에 대한 심전도 모양입니다. 이식형 사건 기록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장기간의 심전도 감시가 필요한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식형 사건 기록기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로 가슴에 기계를 삽입하여 장시간 심장 박동을 모니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식형 사건 기록기는 재발성 실신이나 재발성 두근거림에서 진단 목적으로 삽입하거나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 불명의 뇌졸중이 있을 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부와 심전도란 무엇일까요? 운동으로 인해서 유발되거나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유발되는 경우 또는 심장혈관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를 하면서 빈맥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혈압, 맥박 등의 변화를 체크함으로써 심근 요구량에 비해 상대적인 심근 허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운동과 연관된 QT 간격의 평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에서 낮은 심박동수에도 T웨이브 얼터넌스가 있는 경우에 심실부정맥의 위험이 있습니다. 심초음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를 통해 조절되는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따라서 부정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펌프의 성능과 구조, 뛰는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장 초음파는 비침습적으로 심장의 뛰는 모습과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평가 방법입니다. 부정맥에 의한 빈맥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부가적으로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심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의 운동 능력, 좌심실 구축 기능 등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좌심실 기능 저하, 확장성 심근증, 비후성 심근증, 부정맥 유발성 오심실 이형성증, 사르코이드증과 같은 병이 있는 경우에 심실빈맥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심실성 빈맥은 선천성 질환인 엡스타인 기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심장 자체에 혈액과 산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관의 죽상경화증입니다. 같은 부정맥이라도 심장 허혈이 동반된 경우 심정지에 의한 급사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혈관의 이상 자체가 특정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맥에 의한 빈맥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의 병력이 의심되는 경우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혈관 상태를 파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생리학 검사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검사들 중 심전도, 활동심전도, 운동부와 심전도들은 실제로 심장의 전기활동을 표면에서 기록하여 빈맥의 원인이 되는 부정맥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검사들은 환자의 피부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심장의 전기활동을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경우 심방의 수축, 심실의 수축에서와 같이 여러 심근세포가 동시에 활동하며 나타나는 전기 신호는 직접 기록이 되지만 박동을 시작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동방결절의 신호, 방실결절의 신호 등은 기록되지 않아 간접적으로만 활동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빈맥의 원인 부정맥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심장 안에 여러 개의 전극을 위치시킨 후에 심장 전체의 전기전도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전기생리학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 검사에서 빈맥을 일으키는 부정맥의 원인 병소나 회기회로 등이 발견되는 경우 전극도자 절제술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부정맥 증상이 발작적으로 나타나거나 자주 발생하지 않아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기본적인 정기생리학 검사를 통하여 심장 전기의 전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약물을 투여하거나 인위적인 자극을 통해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하여 심장까지 전극을 위치시키며 심장 내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심장 내 전기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빈맥의 치료. 맥박이 과하게 빨라지면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 할 수 없어 심하게 숨이 차거나 압박감, 통증, 어지럼증, 실신 등이 동반될 수 있고 급사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빈맥은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빈맥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맥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전극도자 절제술을 이용해서 특정 심장 부위에 고주파 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여 정기적 동율동 전환술을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선택은 빈맥의 종류뿐만 아니라 빈맥에 따른 환자의 증상 및 혈역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빈맥이라도 심장의 펌프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서 환자가 어지럼증, 실신 혹은 심정지를 보일 경우 응급한 치료를 바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전도에서 빈맥만 보이나 혈역학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일 경우에는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맥의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심장내과 전문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며 전문 심장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대한 숙지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각 대표적인 빈맥별로 계략적인 치료 방법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성빈맥의 치료입니다. 동성빈맥의 치료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성빈맥을 원발성 부정맥으로 여겨 치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어떠한 요구 상태에 대한 생리적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는 원인 질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동성빈맥은 육체적, 정신적 긴장 상태, 스트레스 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렬성 심부전의 경우에는 항진된 교감신경 활동이 작용하여 심장 기능에 해로운 역할을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맥박수 조절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타차단제의 사용은 우렬성 심부전의 악화를 이르게 하는 신경호르몬 활성의 작용을 감소시킵니다. 이외에 휴식 시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이며 다른 원인이 없는 부적절한 동성빈맥은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약물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베타 차단제나 칼슘 차단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로 동결절 주의를 전극도자 절제술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치료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발작 심실상성 빈맥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작 심실상성 빈맥은 급성으로 빈맥이 발생한 경우 먼저 미주신경 자극법을 시행합니다. 미주신경 자극은 목의 측면에 위치한 경동맥 박동을 느낀 후 이 부위를 압박 또는 마사지하거나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참은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발살바법이 사용됩니다.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방실결절의 전기 흐름이 매우 늦어지다가 어느 순간 정지하게 됩니다. 목동맥 팽대 마사지는 심전도 감시 하에서 드물게 발생하기도 하는 무수축, 심실세동을 다룰 수 있는 심폐소생기구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목동맥 팽대 마사지는 목동맥 잡음이 들릴 경우에는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자는 목을 편 상태에서 평평하게 눕고 한쪽 목동맥 팽대 마사지는 하악각 바로 밑을 5초 이내로 강하게 압박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주신경 자극법은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미주신경 자극법을 시행해도 빈맥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주사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데노신, 베라파밀 등의 주사 치료를 받으면 대개 정상 맥박으로 수초 이내에 회복되나 혈압과 맥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재발을 예방하는 복용 약물로는 칼슘 차단제 또는 베타 차단제 등이 있습니다. 완치를 위해서는 전극도자 절제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며 표준적으로 권고되는 치료법입니다. 전기생리학 검사를 통해 부정맥을 진단한 이후 치료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같이 시행할 수 있는데 카테터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고주파 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부정맥을 유발시키는 전기전달 통로의 일부를 차단시켜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95%가 넘는 예에서 방실결절 회귀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드물게 1에서 2%에서 영구 심박동기의 삽입을 요하는 방실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실 회귀성 빈맥의 경우 전기생리학 검사를 하면서 우회로의 위치를 파악한 후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술의 성공률은 90%가 넘으며 부작용의 위험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심실성 빈맥의 치료법입니다. 심실성 빈맥의 경우 급성으로 빈맥이 발생하였을 때는 환자의 혈압 및 환자 상태가 치료 방침에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이 낮고 불안정하거나 허열, 우렬성 심부전, 중추신경계에 저관류의 양상을 보인다면 바로 심장 충격기를 통해서 정상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부정맥 약제 등을 주입해 볼 수 있습니다. 약제로 빈맥이 종료되지 않은 안정된 환자는 정맥을 통하여 오심실 끝에 조율도관을 삽입하여 초과 심박 조율을 이용하여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심실성 빈맥은 전기생리학적 성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즉 저칼륨 혈증, 과칼륨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 등과 같은 전해질 이상 또는 산, 염기 불균형 또는 저산소 혈증, 빈혈,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기타 심장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의 독성이 유발인자로 작용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심실빈맥은 유발인자를 교정하면 자연히 소실되므로 심실빈맥 자체에 대한 치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치료로 부정맥 약물 복용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반된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 전극도자 절제술의 효과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첨단 3차원 영상을 함께 이용하면서 시술의 성공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심장혈관 질환 또는 심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삽입형 제세동기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삽입형 제세동기는 생명에 위협적인 심실성 빈맥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부정맥 조율 기능이 같이 있어서 심실성 빈맥과 같은 부정맥을 감지하여 동통성 충격 없이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압성 심실성 빈맥이나 심실성 빈맥의 악화 또는 계획된 기간 동안 심실성 빈맥의 제거가 실패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고에너지 충격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삽입형 제세동기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성 빈맥 환자에서 항부정맥 약제보다 사망률의 개선을 가져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심실성 빈맥의 예후는 기저질환 상태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속성 심실성 빈맥이 급성 심근경색 후 첫 6주 이내에 발생하는 환자의 경우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5%에 이를 정도로 불량한 예후를 보입니다. 단형 심실성 빈맥을 가진 심질환이 없는 환자들의 예후는 좋으며 심장급사의 위험률이 극히 낮습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빈맥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안이나 수면 부족은 부정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로 혹은 과로, 스트레스 등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 또는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빈맥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맥의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는 것입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 현상을 심장 밖 가슴 표면에서 기록해 병을 진단하는 검사법으로 부정맥뿐 아니라 협심증, 심근경색 등 관상 동맥 질환 등 심장병을 진단하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 외에 단발성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빈맥의 경우 심전도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에서 48시간 7일 활동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전기생리학 검사는 빈맥의 진단을 위한 확진 검사로 원인 병소가 발견되는 경우 전극 도자 절제술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빈맥의 치료법은 빈맥의 종류 및 빈맥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증상과 혈역학적 상태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미주신경 자극법은 발작 심실상성 빈맥에서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목 동맥 팽대 마사지, 발 살바법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방실결절의 전기 전도를 늦춰 빈맥의 종료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전극 도자 절제술은 사타구니의 혈관으로 삽입한 카테터를 심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고주파 열 에너지를 사용해 부정맥을 유발시키는 전기 전달 통로의 일부를 차단시키거나 부정맥의 원인 병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심장 충격기로 빈맥을 정상동 율동으로 되돌리는 치료 방법을 시도할 수 있으며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삽입형 제세동기를 피부 아래에 이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빈맥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맥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성 심장정지와 급성 심장사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